실제는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지역별 차이도 심하고 네. 거기다가 그 계층별 차이도 심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은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철은 씨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온 탈북민 조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릴게요. 아, 길주. 제가 북청에서 청진으로 네. 그리고 북청에서 무산으로 해가지고 사과 장사랑 아, 북청하면 사과잖아요. 예. 배랑 추리 이런 거 가지고 장사를 좀 했어가지고 길주에서 차가 연착이 많이 됐었어요. 워낙 그 시간에는 예. 길주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연착이 안 된 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길주가 워낙 큰 역인데다 대고 예. 삼각지점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한쪽으로는 백두산으로, 한쪽으로는 저 왕제산까지 온송 그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평양으로 해서 삼각지점 철도 요충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길주에서 서면은 야, 길주다. 아, 여기는 언제 가니 했던 기억이 나는 곳에서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길주는 네. 사람이 네. 철도에 그 역전, 기차 역전, 대합실에 사람이 항상 꽉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아, 예. 네. 저랑 비슷하게 오셨네요. 네, 그렇죠. 언제 한 20년 됐으면은 뭐 이제는 네. 20년까지는 안 됐는데요. 네. 처음에 한 4, 5년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도 4, 5년이면은 괜찮네요. 그래요? 더 네. 많이 헤맸어요? 저는 2014년도에 이만갑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헤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도 그때 9년 차쯤 됐거든요. 네. 그때 7, 8년쯤 됐을 때인데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 5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는 좀 잡혀지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좀 생활 차이가 많잖아요. 많죠. 네, 문화 차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익혀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처음에는 고슴도치 같았어요. 고슴도치 같아. 어떤 의미에서 고슴도치? 왜냐하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찔러버릴 거야. 악에 차가지고. 누가 뭐 지적이나 뭐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부정적이었고 그러셨어요. 거기다가 알기 우습게 알아서 북한에서 왔다고 알기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잖아요. 그래도 북한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저는 말하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한 1, 2년은 말투가 티나도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굳이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왜 했냐면 말투가 아무래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계속 중국 사람이냐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북한 사람인 걸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기 전에 저는 중국 조선족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말투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렇죠. 네.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도 되게 편하고 그랬을 텐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대해달라고. 네. 네. 근데도 오해도 많이 받고, 예. 저도 오해도 많이 하고,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년쯤 거의 19년 됐잖아요. 됐으면은 19년, 18년 이렇게 쭉 됐으면은 이제는 정착을 거의 다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보면 우리가 안정된다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안정된 거는 10년이 지나니까 안정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10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은 내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부평초란 말이 있잖아요. 네. 물 위에 떠다니는 네. 부평. 딱 약간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끼우지 못하고 예. 어중간하게. 예. 예.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주민등록증은 받았지만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것처럼 부평초처럼 떠돌이 인생처럼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통일교육원 전문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고, 네. 제가 또 그 밖에도 또 개별적으로 뭐 민주평통 강의도, 자유청년맹, 그다음에 또 가끔은 그 연평도 안보 수련원 거기에 초청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전공이 하나는 정치외교학과, 하나는 중어중문학과로 했는데요. 정치외교학과 안에서 북한을 많이 배워요. 북한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했던 북한하고 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북한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한테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던 거고, 예, 그래서 북한의 사회 이해나 북한의 실상, 예.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인권, 그리고 최근 변하는 북한, 다양한 북한들 이런 식의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북한을 그때 배우셨을 때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약간은 북한을 그냥 완전히 그냥 못 사는, 사람 못 살 곳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겉모습만 계속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이 알려져 있는 거, 북한 어떻고, 평양. 네, 평양에 뭐 집중돼서 평양 생활이 괜찮다더라. 그다음에 또 뭐 일반의 주민들은 먹고 살기 엄청 어렵다더라. 그래서 이런 진짜 고등학교식의 북한만 너무 알고 있어서 저는 제대로 된 북한도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 그렇죠. 그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차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놓고 보아야 되는 북한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야,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북한에 그런 음식이 있었다고? 북한에 햄, 치즈 있었다고? 있었대요.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지만, 다 북한은 내가 그러러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는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지역별 차이도 심하고, 네. 거기다가 그 계층별 차이도 심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은 한 번도 평등해 본 적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평등해 본 적이 없는데 평등하다가 말을 하고 있는. 자유롭다 하니까. 네. 저도 이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서로 너무나 달라진 문화, 달라진 생활 차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합쳐졌을 때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먹혀들어가면 북한 사회를 제대로 안다면 북한이 그런 사회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북한 사람들 생활은 이러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때요? 20년 전, 거의 20년 됐으니까 19년 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우리 그 탈북민을 생각하는 한국 사회가 조금 변화된 것 같으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네, 네. 저 금방 왔을 때 제일 첫 어디에 모임에 갔다가 좀 놀랬던 게, 그게 좀 대한민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좀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반공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나니까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뿔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그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그런데 넌 뿔도 없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일부러 농담으로 말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저한테는 그때 좀 북한에 뿔 있다고 교육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후에 부르니까 그렇게 약간 북한은 붉은 낭만 뭐 이런 식으로 빨간 도깨비 같은 뿔이 있는 걸로 배운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은 예전에 같으면 그래도 관심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북한 사람이라면 불쌍하게 보고. 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시선도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난 똑같이
평범하게 똑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근데 북한에서 왔다면 힘들었겠네, 고생했네. 글쎄 목숨 걸고 온 여행은 맞아요. 예. 우리가 목숨이라는 걸 내놓고 누가 목숨 내놓고 쉽게 올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걸 맞지만 그래도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일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불쌍한 존재, 동정해야 될 존재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주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탈북민 청소년들하고 그 일반 대한민국 청소년들하고 일부러 맞붙였는데 누가 북한 출신이고 누가 대한민국 그렇죠. 출신이고 모르겠더니 네. 다 충격을 받았대요. 그 마지막에 예. 딱 공개를 하니까 예. 와, 자기네는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는 아니겠지 했대요. 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예. 예, 그러면서 진짜 똑같대요. 와, 너무나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에 예, 맞아요. 탈북민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이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 같이 만나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한의 대학생들 참가했는데 그걸 모르게 하다 나니까 도와줄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느꼈다고. 네. 또 탈북민들이 또 생활력이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오는 한 몇 개월, 6개월, 한 1년 정도는, 좀 도움이 이렇게 좀 필요한데, 그 외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사는 게. 예. 그렇죠. 여기서 살면서 똑같이 세금도 내고, 여기 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죠. 맞아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철도 승무대에서 여객열차 승무원이었죠. 승무원이었어요. 네. 야, 저는 승무원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악질이라 그랬습니다. 야, 열차 승무원 특히. 근데 북한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내원들하고 열차원들하고는 며느리 삼으면 안 된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다니려면은 여행증, 기차표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떼려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나라에서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장사 간다면 안 떼주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증명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일반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특수여행 증명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요? 일반 증명서는 줄이 없는 증명서예요. 예. 그래서 안전부에서 떼요. 맞아요. 안전부에서 떼요. 그리고 특수여행 증명서는 보위부에서 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이나 군사분계선 부근, 국경연선 부근. 그래서 평양 갈 때는 빨간 줄, 국경연선이나 군사분계선 갈 때는 초록 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열차 안내원을 저는 피해 다니느라고. 직업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당시 저희 남편이 보위부 지도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뭐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 같으면 미워해. 근데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그럽게 됐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저도 솔직히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오, 그래요? 네. 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된 이유가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남조선 드라마 자기인데 있는데 보자고. 네. 그래서 전에는 싫댔어요. 그렇죠. 야, 싫어. 야, 보다가 걸리면 어떡해. 난 안 볼래. 막 이랬는데, 저 자기도 빌려왔는데, 혼자 보긴 좀 그렇고 같이 보자고. 그래서 그때 걔네 집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때 그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그 드라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여성들도 키가 쫙, 어찌나 큰지, 키 크고,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남남북녀라더니, 왜 남남북녀들이 이뻐? 막 이런 식의, 그걸 했고, 그거 하나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제가 그 친구, 야, 다른 드라마는 없냐? 이래갖고, 그 한국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알고 있게 됐거든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원래 남조선을 안 좋게 보다가 좋게 보게 된 거예요. 좋게도 보고, 거기다 약간은 동경도 하게 되고, 막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다녀? 막 이렇게 옷
복장부터 시작해서 먹는 음식, 보면 드라마상에서 가끔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여행을 가고, 예. 말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길거리 장면들도 들어 나오면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던 거고. 그때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안 보겠다 그렇게 난리치던 게 오히려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한류가 큰 역할을 한 게 이게 마약과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은 뭐 중독성이 강해서 떼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네.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계속 다음에 기다려지고. 그렇죠. 한 번 보고 나니까 또 다른 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진실이란 또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진실이란 드라마도 최지우 씨하고 유시연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고 북한 사회 안에서 남자들이면 하늘 뭐 여자는 땅 이러면서 완전히 가부장적인 모습만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인 그렇죠. 거. 갑자기 어머나 남자들도 저렇게 따뜻하게 말하네? 막 이런 거에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한국 노래들도 네. 그 뭐 노래들도 들으면서 근데 무섭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목숨을 내놓고 나온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 간다는 생각보다는 중국의 친척의 도움을 받고 네. 더 잘 살고 싶다. 그게 중국의 친척인데 가면 돈을 벌 수 있단다. 네. 사람들이 요즘 많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돈 벌고 온다더라. 이런 네.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가서 돈 벌고 올까? 그래서 처음 탈북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탈북이었죠. 예, 네. 돈 벌려 중국으로. 네. 그럼 중국에서 쭉 살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중국에서 살다가 온 건 아니고 솔직히 그 오면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어요. 예. 태국에서 올 때부터 예. 딱 탔는데 앞에 가는 우리 탈북민이 예. 신발을 또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도 신발 벗어야 되나 하고 따라 벗으려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엄마 뭐 하시냐고 신발을 승무원이 당황해가지고. 예.